네. 자, 오늘은 21일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 메모지를 작성하고 21일 동안 챌린지를 참여한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그 여정에서 여러분이 자기 존재 경청 그 도구를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21일 동안 여정이 이어졌는데 21일 동안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며칠 동안 함께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 이따가 좀 나누실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 자기존재 경청 그 메모지와 또 마음의 공감 카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공부를 하고 다양한 그 삶의 경험들 또 도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대한 공부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다거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실패감이 느껴질 때,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면서 마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이 마음에 대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그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해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아는 것 같아요. 자, 마음의 원리를 보면은 마음이라는 게 나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라고 사람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공부를 해보니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니 마음의 원리가 딱 이래요. 마음의 원리는 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욕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 감정, 욕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MBTI 검사도 하고, 다양한 심리 검사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오늘 지금 내 생각이 어떤가, 오늘 지금 내 감정이 어떤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라는 이 내 생각과 감정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 변화,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원리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과 연구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강의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핵심은 내 생각과 감정,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의 그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는 이 마음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알아차리고 그리고 삶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안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감정, 욕구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멈춰야 되겠죠? 멈춰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 알아차림 안에서 이제 무엇을 표현하고 또 무엇을 수용하고 또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잠깐이라도 멈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멈춤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알아차림이 있고 그 알아차림이 있을 때 이 나머지 것들은 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뭐 누구는 한 5분 정도면 다 했을 거고 그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5분 또는 10분 동안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르면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요. 그래서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에서 첫 번째는 알아차림, 멈추고 나를 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야, 그게 무슨 이유가 되니? 하고 이유를 달리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도 내가 정한 것처럼 그 이유도 내가, 나에게 의미 있는 이유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이고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나를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한다.
이 나의 선택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의 선택 또는 나를 안아주는 어떤 나를 수용하는 어떤 방법 또는 나의 다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는 행위가 바로 이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존재경 메모지는 제가 이렇게 전 국민 뭐 운동으로 이렇게 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21일 챌린지는 무료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메모지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무브먼트를 하기 위한 그 결속, 그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서로 느낄 수 있게 이 종이 메모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숙달되셨을 때는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 내가 오늘 마음이 이래.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야. 그래서 난 오늘 좀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말을 아주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막 화가 나거나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거예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좀 더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는 모두 이유가 있고, 우리의 감정에도 모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긍정적이다, 또는 이건 부정적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왜 마음을 저런 마음을 표현할까? 쟤는 왜 저렇게 부정적일까?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는 마음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안에 있는 여러 마음들이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머무르고 그 마음을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고 하는 여정이 계속 쌓여가면 아마도 여러분 앞에 만나는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이 사람은 판단 분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족이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대상들, 뭐 청소년, 또 어린이, 또 성인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들, 또 이제 선생님들에게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경청 실천법은 우리 그 존재경청 메모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100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100장을 가지고 우리 코치님들이 코칭의 현장에서든지 또는 만나는 사람들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초간 바라보기, 또 깊은 호흡 3번 하기, 또 마음을 느끼고 알아차리기, 3줄의 문장을 쓰기, 그리고 오늘 하루 그걸 실천하고 100일 동안 한번 루틴으로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100일 동안 사용하게 되면 이 뇌의 구조가 이제 바뀌게 돼요. 네. 그 문제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그 상대, 다른 사람도 그 정도의 깊이만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이해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건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고라는 말은 좀 틀리고, 이해를 하죠, 다.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역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역할 안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이런 어떤 판단 안에서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학생인데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너는 나쁜 아이야. 그러니 넌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관점을 계속 갖게 되고, 엄마는 왜 밥을 안 줘? 엄마니까 엄마는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엄마는 그걸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엄마는 나쁜 엄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나 그런 말 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도 그게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상태로 어떤 사람을 보는 거죠. 무슨 선생님이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아빠가 저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그 사람 안에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계속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아, 내가 요럴 땐 요렇게 하는구나에 대한 자기 탐색이 계속 되다 보면 늘 역할 안에서 열심히 그 역할에 그 맞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그 자기 자신 너머에 있는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창조적이고 좀 더 편안한 자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좁은 생각 그 너머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날 것이고 삶이 폭넓게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이 메모지 하나를 할 때 여러분이 이제는 이걸 할 때 아, 내가 이런 생각하는구나. 아, 내가 이럴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를 좀 즐기면서 하다 보면은 자기 이해가 더 깊어지고 또 역할 너머에 있는 그 존재와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1대1 상담에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고객이 자기 마음을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탐색해가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근데 이 메모지를 100일 동안 한번 써보세요 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 매우 빠르게 자기를 알아차리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그리고 치료가 아주 빨라집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고를 실제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활동에서도 다양한 그 이슈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하면은 더 깊이 있는 교육 활동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그룹 활동에서도 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대중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룹 워크숍이나 이런 대규모 활동에서도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이야기 다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그걸 AI와 함께 공부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가다운 그런 텍스트를 뽑아내고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전문가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의 그런 그 글을 많이 봐요. 이제 그리고 우리 코치님들이 올리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다양한 과정에서 과제 미션을 내주는데 점점점 그 오는 그 실력들이 점점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은 경쟁력이 되지가 않아요. 이제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정말 편안하고 좋은가,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는 거,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리더가 되는 데에는 공부의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듣는 자기 존재 경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의 말을 더 귀하게 듣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지 않고 귀 기울여 함께 들으면서, 어,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자기존재경청 21일 챌린지가 여러분의 삶의 도구가 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서 그분들의 삶의 변화를 또 함께 보시면은 아하, 무언가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이토록 쉽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토록 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자기존재경청 선언문은 우리 그 마음성장학교에서 1년에 한 몇 차례 존재경청 워크숍이 열립니다. 존재경청 워크숍은 이런 모든 그 제 마음성장학교 교육의 엑기스를 모아서
하루의 워크숍을 통해서 사람의 그 마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여정을 이제 함께 하는 건데요. 이 존재경청 워크숍에서 나누는 자기 존재경청자 선언문이에요. 근데 21일 챌린지를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제가 외부에서 존재경청에 대한 메시지를 1시간 또는 뭐 2시간 동안 이렇게 전하거든요. 선생님들이나 뭐 이제 어머니들이나 시민들에게 전하는데 그때도 저는 이 존재경청 선언문을 함께 낭독을 해요. 왜냐하면 그 존재경청 다 알아야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존재경청을 정말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존재경청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배운 사람은 그때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자기 자신을 어, 더 계속 발전시키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여정에 함께 하신 우리 코치님들과 함께 날짜는 지워놓을 걸 그랬네요. 자, 함께 이 선언서를 한번 각자 있는 곳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존재 경청자 선언문, 나 김은미는 삶의 어떤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존재 경청자로 살며 세상의 빛을 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7월 오늘 15일인가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6일이네요. 오늘은 7월 16일 날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존재 경청자는 자기를 깊이 본 것처럼 이제 눈으로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깊이 편, 음, 바라보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을 존재 경청자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여정에 함께 21일 챌린지에 참여했던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번 여정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단톡에 우리 지금 써주셨는데 또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김선희님은 너무 반가워요. 제가 랭스토어에 계셨었나 봐요. 그죠? 이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기억해요. 제가 뭐 많이 네. 몰라가지고 그때 출판사 처음 만들고, 출판사를 제가 코로나 때 처음 만들었어요. 코로나 때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지금 책을 그냥 이걸 써야겠다 해서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써놨던 글이에요, 그냥. 제자 훈련할 때 썼던 글인데, 이거를 책으로 묶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나의 첫사랑을 지금 마음성장학교 출판사를 처음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서 첫 번째 책으로 제가 다 외주를 해갖고 만들었어요. 한 1,000만 원이 들었어요. 뭐, 이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한 명 한 명 섭외해갖고. 그런데 그때 이제 판매, 뭐죠? 출고, 그 다음에 창고, 뭐 이런 출판 대행을 해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메일로 그, 저하고 연결이 돼 있던 사람들 이메일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렇게 뭐가 발송이 돼요. 마음성장학교 행사들이 발송이 되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보내지 마세요라는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고 나서 이제 보내지 말아야겠다. 너무 쫄리더라고요. 근데 딱 그날, 그 다음날, 그때 우리 김선희 님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계속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네. 제가 이제 인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나머지 분들은 우리 지금 7기 연구위원 과정에 참여하는 우리 코치님들이어가지고, 네, 우리 인연을 얘기 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네. 중간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직장을 그만둔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음, 이제 제가 뭐 그림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보니까 마음성장학교 이문희 대표님이 나오시는데, 그 영상을 들었는데, 제 마음이랑 제가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랑 너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보니까 지금 이 챌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우선은 이제 이게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조건 참여해보자. 그래서 왔는데 제가 6일 동안 할 때는 이제 제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아침에 이제 이거 아침에 하는 건지 저녁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 마음은 계속 이제 직장을 30년을 넘게 다니다가 그만두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할 일은 많은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제 음, 회사에서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뭐 8시간, 9시간 안에 일을 했었는데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뭐 살림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나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아침에 이런 눈을 뜨면 우선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겨서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을 쓰고 이 마음을 달래는 이제 그 내용을 썼는데 제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쓰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아,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거의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음, 거의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갔는데 이 존재 경쟁을 하면서 이 존재 경쟁을 하려고 하면 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었고, 아, 하나님이 제 하루를 주관해 주시고 맡아 주실 거라는 음,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저한테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우리 그 자기존재경청 그 챌린지 방에 보면 위에 1차, 2차, 네, 3차, 4차까지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특강을 길게 한 2시간씩 특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매번 비슷해서 제가 그냥 1차, 2차, 3차, 4차까지 특강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네, 나중에 보시면은 되실 것 네, 같고, 그다 네, 비슷비슷하니까 마음에 드는 거 네, 하나만 보시면 돼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을 시작할 때 이 자기존재경서 메모지를 쓰면은 네, 가장 좋습니다. 아침을 아, 시작할 때.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사실 이 존재경청이라는 거를 만든 게 코로나 때 제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그 모든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거를 딱 한 방울로 이렇게 엑기스로 만들면 그게 뭘까 했는데 그게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뭐 마음 공부도 했고 의식에 대한 공부도 했고 또 심리학도 공부하고 또 코칭도 지금 박사까지도 공부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 가장 강력한 한 가지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이 존재 경청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세상의 언어로 존재의 경청이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정말 정말 그 바보, 멍충이 또는 이 먼지만도 못한 그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와서 내가 하는 그 모든 하소연을 다 듣고 안아주시고, 들어주셨거든요. 그냥 들어주신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존재 경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말의 이 언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 나의 존재 자체를 들어주신 거죠. 안아주신 거죠. 수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존재 경청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존재 경청 워크샵 그 안내자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존재경청의 가치가 너무 크고 그 위대하기 때문에 이 존재경청을 배운 우리 코치들이 음, 세상에 나가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너무 힘있게 만나고 있어요. 강의 경험이 없는 분들조차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쓰려고 했더니 크리스찬들은 정말 고기를 아주 즉시 가시는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네. 왜냐면 우리 그 자기존재경청 메모지, 아까 그 이제 지금 제가 나누면서 그 선언문 할 때, 이제 존재경청자 선언문 할 때, 삶의 어떤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이 문장이 있잖아요. 이게 네, 왜 있냐면, 제가 지난 한 15년 가까이 마음을 공부하고 정말 삶의 그 파도 타기를 하면서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졌지만 결국 앞으로 내딛는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갈 수 있었어요. 내가 누구이고 뭐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앞으로 갈 수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문장을 넣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맡고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사명일 수도 있고,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정말 즐겁게 또 창조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그 다음으로 또 다른 기회가 열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삶의 어떤 순간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이 존재 경청자로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감사로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언제나 기회는 또 열리고 또 열린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우리 그림책 심리 코칭에서 배우는 여정 중에 그 존재로 사는 삶, 리디아와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존재 경청은 이제 마음성장학교에서 두 개의 여정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연구위원 코치님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성장학교 모든 교육이 다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우리 김은수 코치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음, 네, 저 이제 챌린지 두 번째 음. 참여했는데요. 음,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건,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이거 적는 어, 속도가 내 훨씬 마음을 알아차리는 속도가. 네, 그 알아차림의 속도가 빨라졌고, 그리고 마음이 되게 순식간에 되게 여러 번 변하는 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음, 거울을 보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또 바뀌는 네. 것도 느껴져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적으면서 아, 마음도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여러 마음 중에 이 마음을 내가 오늘은 집중해서 그걸 다루는구나. 이런 것도 좀 깨달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불편한 마음이 드는 날도 있고 되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좀 불편하고 안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은 빨리 털어지고요. 그 음, 다음에 행복하고 좀 좋은 거, 그 순간에 너무 좋았던 거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래도 되나? 이렇게 작은 일을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한 번씩 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 음, 네. 되게 그리고, 좋은 발견이네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정돈된 상태에서, 마음이 정돈된 음,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시작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게 가지 않는 느낌? 그래서 관계도 좀 편안해지고, 음. 그렇게 되는, 가족하고 특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원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거나 힘들 때 거기서 좀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그게 끊임없이 그 생각이 올라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어때서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제 정돈을 딱 하게 되니까, 그게 조금 이제 짧아지고 멈출 네. 수 있어지고 그런 말로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즐거운 마음은 평소에는 그냥 뭐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 내가 이래서 너무 행복하구나 이래서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이제 누릴 수 있는 음, 그런 여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나눠주셔서 아 저도 이 생각들을 우리 김은수 코치님의 이 경험 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경험이 된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랜만에 엄마들을 좀 만나러 가요. 그 한 10명 정도 엄마들인데, 다문화, 이제 한 5년 차 정도 되는 결혼 이주 이민하신 분들, 김포, 음. 김은수 코치님 그 동네 가까운 데인 건가 봐요. 저는 거기 파주구 정혜연 선생님 김포. 네. 그렇구나. 이쪽에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랑 이제 아주 짧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함께 음. 하는데, 이게 자기 존재 경청 쓰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얘기해 주신 그런 얘기도 이렇게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조선희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렇게 챌린지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어, 저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마음 알아차리는 게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네. 이게 이랬다 저랬다 되게 많이 했고, 음, 그리고 그 약간의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것보다 좀 힘든 거가 먼저 왔던 것 같아. 음,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며칠 하다 보니 제 스스로, 네. 어, 의도적으로 좀 마음을, 좀 음, 바꾸려고, 선택하려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하려고, 네. 그때부터 큐티를 시작하고, 음, 약간의,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기도가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또 말씀도 더 보게 되고, 음, 약간의, 그러면서 아침에부터 그렇게 좀 생활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어, 시간을, 예, 제가 9시 정도로 해서 그쯤에서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조금 뭐 할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뒤로 하고 그 시점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전에 아침 일찍에 음, 의도적으로 제가 뭔가를 일찍 애들을 학교를 이제 7시 가면 보내고 나서 네.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음, 제 마음을 제가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네. 바꿔보려고 어,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좀 안정이 되고 저도 되게 음, 좀 되게 많이 주중에 저번 주랑 네. 되게 많이 조금 음, 불안한 마음이 좀 컸었거든요. 네. 불편함이. 근데 그거를 제 스스로, 제가 좀 음, 선택해서 의도된 걸로 제 음, 마음을 좀 바꾸려고 어,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고 음, 점점 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 요번 챌린지를 통해서 제가 한 건 나중에 오프라인을 하면 꼭 음,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어, 타인과 정말 눈맞춤 통해서 존재 경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하기에는 조금, 네. 제가, 예, 눈 마주침이 조금 덜해서, 예, 네. 지그시 멈추고 바라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요. 와, 좋네요. 제가 오늘 우리 그 책,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 만났습니다. 그거, 올려놨잖아요. 아직 못 보셨나요? 못 보겠어요. 이게 이제 다시 3세를 찍게 되어서 이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 만났습니다. 이 책이 이제 3세가 됐어요.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그림책 심리 코칭 책이고, 또 어른을 위한 그림책 심리 코칭 책이고, 또 이거는 마음성장학교에서 다루는 그 마음 의식의 모든 그 주제를 사실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림책으로 다 풀어낸 거예요. 그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걱정, 근심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30년, 결혼 생활 30년을 하면서 겪게 된 그 수많은 그 죽음은 없는 죽음도 있네요. 죽음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그 3세를 내면서 이번에 이제 3세가 출간이 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인가 이렇게 여기 이제 띠지가 이렇게 하나 생겨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 초에 이거 서평 써주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무료 초대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성장학교 안에서 함께 근데 평일날 오전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좀 한가롭게 지내는 분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늘 토요일 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코치들이 오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번에는 좀 한가롭게 지내는 이런 주부 또는 그 반만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일정 맞춰서 오면 좋겠다. 뭐 조금이라도 괜찮다. 그냥 수요일 날 오전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갖고 뭐 강의가 아니라 이번에는 낭독회 같은 거예요. 이게 펼쳐서 각자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함께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목소리를 나누는 시간, 그 합창이 좋은 이유가 여러 존재의 목소리가 함께 만나서 어우러졌을 때 그 아름다움, 이게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낭독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할 때도 제가 어떨 때 한 줄씩 읽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지막 수업 때 그렇게 했죠. 한 줄씩 한 줄씩 읽고, 마지막은 또 같이 읽고 이러면서 그 한 줄 한 줄 읽을 때 그 사람, 그 존재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요. 근데 그게 다 아름다워요, 너무.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막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저도 이제 하나를 제가 읽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또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나누고 이런 좀 편안한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이 3세 출간 기념 낭독회 이거를 마련했어요. 그날 이제 시간을 이렇게 조율하셔가지고 오시면 그날 우리가 또 그 자기 존재 경적 메모지를 또 직접 한번 써보고 서로 눈을 보고 이 짧은 그 세 줄의 문장을 갖고 이야기 나누는 게 또 어떤가 이런 경험하게 되시겠죠. 저는 그 강의 갈 때마다 예전에는 이야기 너무 많이 했는데 한 2년 전 뭐 이때부터는 그 한 2시간 강의를 하면 한 30분 정도는 이 자기존재 경성 메모지 쓰기를 안내해 드리고 또 두 분씩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게 해요. 또는 두 분 또는 이렇게 그룹에서. 근데 그 메모지 한 장을 써놓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문이 탁 열려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들이 이어지는지 너무 즐겁게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1시간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준비한 게 있으니까 자,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면 계속 얘기해요. 다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못 견디게. 근데 누가 그 마음을 열어주질 않아서. 그 뜬금없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쉽지가 않는데, 요 마음 세 줄 딱 쓰고 나서 그 마음을 얘기하며 그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코치님들도 그렇게 직접 이제 경험하셨으니까 또 사람들과 자신 있게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혜원 코치님. 네. 저는 두 번째 챌린지를 하긴 음, 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매일 하지는 못했어요. 음, 그러면서 그렇지만 쓰지는 못했지만 전제 결정 카드를 첫 번째 할 때 써보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구나라는 건 느껴졌고 쓰고 있지 못하지만 왜 아침에 써야지 하면서 생각은 하잖아요.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움직이면서도 내 감정을 이렇게 알아차려보고, 음, 그러면서 하루에도 감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네. 갑자기 좀 멈췄네요. 우리 코치님은 이제 학생들이랑 함께 하면서 학생들과 많이 나누셨고, 또 학생들이랑 하면서 학생들이 이걸 이제 딱 한 번 경험했는데, 그 성찰을 또 이렇게 적어서 막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도 봤는데, 그 네, 놀랍더라고요. 근데 코치님 네. 잠깐 멈춘 거 아시죠? 네, 왜냐면 제 화면이 그런 거예요? 계속 아까는 꺼졌다가, 네, 아, 네. 멈춰가지고 지금 이제 소리가 아예 안 들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대신 좀 학생들 나눔 얘기를 했어요. 네, 네네네. 코치님이 이제 그 지난 1차 때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내가 지금 요즘에 많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뭐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이 공개된 곳에 나누는 게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좀 나누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1차 때도 보고 요번에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음이라는 게 너무 내밀하고 너무 내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유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소 우리가 매우 조용하고 또 이 자기 존재 경쟁 챌린지 방 자체가 침묵 동행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새로운 방식으로 동행을 해요. 왜 침묵 동행을 하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드러냈을 때 거기에 막 이렇게 누가 써주는 거가 어떨 땐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경사 났을 땐 도움이 되죠. 경사 났을 때. 아유, 축하해요. 너무 좋겠어요. 이런 건 도움 되는데 대부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의 응원이 그 빗나갈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나 그 마음이 아닌데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러면 자기에게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또 용기 있게 드러내거나 솔직해지기도 좀 어려워져요. 아, 이 사람들이 다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걸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침묵동행의 방식을 마음성장학교 모든 여정에서는 다 침묵동행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더 집중할 수 있죠. 대신에 침묵동행은 이런 또 도움이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진실하게 드러내는 마음을 보고 미처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꺼내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용기 있는 마음을 보고 그 비슷한 마음들을 꺼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어, 오직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눌 때 그 공간에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연결이, 지금은 되나?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자, 오늘 이렇게 21일 챌린지를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 여정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한 시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시간을 내서 이렇게 녹화를 또 하잖아요. 그럼 이 녹화가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그 커뮤니티 안에 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녹화는 저는 고정을 했고 우리 코치님들은 아마 얼굴이 안 보일 거예요. 다만 목소리는 좀 녹화가 됐어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 방에 오늘의 녹화를 공유하고 네, 함께 또 성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1일 존재 경청 챌린지 방은 늘 열려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또 시작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또 나 혼자 올리는 것보다 함께 올릴 때 또 사람들이 또 용기가 나서 또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개인적으로 또 시간을 가지시고 또 다음에 또 다음 여정이 열릴 때, 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톡방은 이제 소리를 꺼놓으시면 되시고, 꺼놓으셨죠? 네, 꺼놓으시고, 언제든지 낮이고 밤이고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제 공유할 때 이렇게 공유하시면 되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함께 한 시간에서 또 질문이나 뭐 하실 거 있으면은, 네, 하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네.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